안녕하세요. 오늘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가짜뉴스의 역사에 관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센터 포 저널리스트의 그 줄리 포세티와 앨리스 매튜즈가 게재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크 뉴스, 여러분들 아시는 가짜 뉴스와 디스인포메이션, 거짓 정보의 그러한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조작, 가짜 뉴스는 궁극적인 정보 조작이었는데 그 역사를 개요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 시대 이후로 아마도 그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그 특징으로 이제 정보 조작이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이 포세티하고 매튜스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로마 시대 이래로요, 그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오버, 미스인포메이션과 또 허위 정보요, 디스인포메이션, 또 선전, 프로파간다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요, 이런 정보를 조작해 왔는데, 우리가 그 언론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옥타비안. 그러니까 옥타비안은 우리는 아마 옥타비아누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하고 그곳에서 이제 미래를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던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앤토니가 되겠지만 그 안토니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프로파간다 캠페인을요, 선무 공작을 이제 피게 되는데요. 이 안토니우스를 이제 바람둥이다, 주정뱅이다, 그 클레오파트라의 퍼핏, 꼭두각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을 만들고요. 이 슬로건을 동전에다가 이제 새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유포를 시켰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 그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하죠. 즉 이제 공화정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러면서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되는데, 바로 이 가짜 뉴스, 즉 정보 조작을 통해서 이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처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되는데, 이거는 1493년도에, 물론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오래된 걸로 우리 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증명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증명 못하지만, 이 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글을 이제 소위 그 문자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유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중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것들이 유럽까지도 갈 때에도 이제 그 형태로 가니까요. 그러면서 이 극적으로 이게 이제 가짜 뉴스, 정보 조작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 정보 조작이 이제 인쇄술 발명 이후에 아마 이제 신문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포가 되는데, 1835년에 뉴욕 선지에서는 최초로 이제 대규모의 뉴스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뉴욕 선지에서는 달에 생명체가 발견됐다라는 6개의 기사를 이제 게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1년에 이제 시리즈로요. 그러면서 박쥐 형상의 생명체와 또 수염이 난 푸른 유니콘의 모습을 이제 일러스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아마 사기극, 언론사가 핀 사기극이 되겠고, 그 뒤로 이제 이러한 그 가짜 뉴스는요, 또는 정보 조작은 이 갈등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또는 정권을 교체시킬 때 그 주범으로 이제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짜 뉴스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TV가 있고, 그러면서 그 라디오와 TV 지석이 풍자 뉴스라는 게 이제 세타이어 뉴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즉 생산을 하게 이제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풍자 뉴스는 우리가 풍자를 할 때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정보,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정보나 또는 어떤 그냥 그 소문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풍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일 수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이제 이 마치 풍자 뉴스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니까요. 이것이 유포가 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인터넷상에 보시면은 적보판, 그러니까 언론사인 것처럼 이게 가장한 웹사이트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가장된 그 사기 웹사이트에서는
오디오와 우리 소리죠. 그 다음에 음성이라든가 그 밖에 소리와 또 비디오, 시각을요 지속적으로 조작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가 현재는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널리즘의 언론의 위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가짜와 사기 또 진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이제는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가 공식적인 언론사, 적법한 언론사라고 우리가 펼 수 있는 그곳에서의 뉴스도요. 아까 나온 것처럼 빈번하게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죠. 이제 가짜 뉴스를 그냥 뻣뻣이 만들어내는 중이죠. 뻔뻔하게. 또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상당한 고급 정보들을 독점을 하죠. 이것을 무기화시켜서 그 가짜 뉴스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이 언론이 이제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것들, 언론사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뭐 카더라, 뭐 뉴스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사에서는 현재도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조작의 역사는 아까 설명드린 그 안토니오를 비방하는 그러한 이제 캠페인이 있었고,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또 1835년에 달에 생명체가 산다라는 이제 거짓 기사, 뭐 이런 건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좀 간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아마도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아마 가장 큰 그 기능을 하고 아마 유포시키는 어떤 하나의 촉매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아마 보호 전쟁입니다. 이제 보호 전쟁은 영국이 그 보호인들이죠. 이 보호인들이 만든 그 트란스바을 공화국이라든가 또는 오렌지 자유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침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군이 자국 내에서의 여론을요, 이제 자신들한테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즉 전쟁을 좀 더 국민들이 인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선동하는, 프로파간다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보호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왜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죠. 이것도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서 일종의 지역의 어느 지역의 누구는 어떻고 어느 지역의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라는 식으로 일종의 이걸 고착화시켜서 이걸 지금까지 오죠. 이제 그래서 이 보호 전쟁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서구에서는 뭐 처음으로 아마 생각을 하나 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전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뭐 애국주의 또 민족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많은 사실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몰게 했고요. 1917년에는 아주 그 섬뜩한 그 이 허위 기사가 있었는데요. 더 타임즈하고 더 데일리 메일에서 허위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허위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국 해군이요, 그 이 해상을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그 소위 지방이 팻이 이제 부족해졌다는 식으로 이제 허위 기사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 부족 때문에 이 독일 병사들이요,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가지고 지방을 추출하고 또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 군들을 마치 악마로 이제 묘사를 하는 허위 기사를 만들면서요. 즉 독일은 일종의 시체 공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도 이제 러시아 혁명 때도 이제 가짜 뉴스가 사용이 됐고, 또 1933년도에 이때는 이제 나치 정권하에서 이제 조셉 괴벨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그 대중 퍼블릭 인라이먼 계몽 앤드 프로파간다 선전 미니스트리 부서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대중계몽 선전부에서는 이제 유토인을 혐오하는 그러한 선동 또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위 나치 정책을 유포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뭐 언론을 비롯한 것뿐만 아니라 연극, 그래서 모든 매체를 이용했다 그러고, 1938년도에 이제 재밌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아마 그 저 화성인들이 침공한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영화로도 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화성 침공 여기 세계 전쟁은 이제 월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들 이런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지구에 하는 세계하고 저기 화성의 세계를 얘기해서요. 이런 세계 우주 전쟁이죠, 일종의. 이런 거에 대한 그 라디오 드라마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라디오 드라마가요 너무나 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드라마를 만든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이제 조작을 일종의 상당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요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제 침공당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집에서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요 뭐 피난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사회 혼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 뒤에 뭐 1939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때도 이제 나치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그 뒤에 베트남 전쟁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유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그 사이공 그 하노이에 있는 사이공 호텔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브리핑 속에 요지로 도미노 이론을 이제 만들고 유포시켰는데요. 한 나라가, 즉 베트남이 공산 국가가 되게 되면 그 인접 국가들도 모두 공산 국가가 될다라는 소위 그 이 확인을 우리가 입증 불가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포를 시킨 거죠. 또 그 뒤에도 그 1965년에 그 30차 9월 운동이라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요. 뭐 이 용어는 몰라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수하르토 장군이라고 있죠. 수하르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이 군 무장 세력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6명의 그 인도네시아 장성을 이제 암살을 하고 그러면서 독재를 시작하는데 요때의 명분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한다라는 미명하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 50만 명 정도가 처형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국은 이게 가짜라는 거죠. 50만 명 중에서 공산주의자는 몇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정보를 조작한 걸 알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지지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민의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면서 1988년도에 수하르토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쫓겨가게 되는데 미국이 여전히 이런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거의 20년이 넘는 동안에 이제 장기 독재를 할 수가 있었고요. 1947년부터 91년까지가 우리가 이제 소위 냉전 시대라 그러죠. 이때는 이제 각국이 그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남아프리카의 그 소위 그 인종차별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선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정보를 거짓 정보를 유포를 했는데 인종 분리의 타당성을 유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다 거짓된 재료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1970년대에요. 이미 탐사보도 팀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각이 됐는데도 뭐 남아프리카는 뻔뻔하게 90년대 초까지 지속을 하죠.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흑인들이 이제 소위 인종 분리나 인종 차별 정책이 상당히 많이 이제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1983년도에 좀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만우절에 그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나 봅니다. 이때에 미국의 연합통신사의 기자가요, 이 프레드 베일리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팝컬처에 관한 그 역사가이면서요 또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조셉 버스킨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만우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버스킨은 뭐 대충 그냥 잘 모른다 뭐 약간의 아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설명했나 보네. 그런데 이 베일즈라는 기사가요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물어나오게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버스킨이라는 교수가요 그럼 뭔가 가짜 뉴스를 한번 가짜 스토리를 꾸미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타고 유포가 돼버리죠. 그래서 만우절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기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런 거짓 스토리가요 또 책으로도 나왔다 그럽니다. 또 그 뒤에는 1996년도에도 이제 이러한 이 뉴스 풍자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뉴스 풍자 프로그램에 아까 설명드린 거는 요게 중요한 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이제 풍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데로 또다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생산처가 돼버리고요. 1998년도에는 또 웃지 못할 그러한 그 뉴스 풍자 프로그램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니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때는 2012년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2012년도 가장 섹시한 사람은 김정은이다 라고 묘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은 중국의 인문일보하고
또 인민일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코리아타임즈에서 이것을 또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럽니다. 가짜 뉴스를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관련국들은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는 거죠. 또 2003년도, 2011년도에도 또 이제 이렇게 주디스 밀러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자가요. 사실은 생화학 무기가 이 이라크에 생산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확인 불가한 뉴스를 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냈나 봅니다. 즉 이제 가짜 뉴스죠, 일종의 이것도.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이요. 이 뉴스를 자꾸 인용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명분이 이제 되었고, 또 이제 침공 중에 반대편에는 이라크의 무하메드 사이드 알 사하프라는 사람은 정보부장을 했나 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미군의 탱크가 이제 진격을 하는데요. 그런데 진격한 거를 가지고 진격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런 부인을 하는데, 그 인터뷰 화면 뒤쪽에서는 이 사람의 얼굴 뒤쪽에서는 미군의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허위냐라는 거죠. 2004년도에는 이제 이런 대량살상 무기 보도에 대해 사과를 했고, 결국에는 또 2010년도에는 또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진을 이제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즉 이제 뒤쪽에 있는 사람을 앞쪽에 갖다가 이제 놓고요. 또 2011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시리아 내전에서 이제 특히 이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됐다 그러고, 2013년도에는 호주 언론사들이요, 그 1조 2천억 달러나 되는 돈을 그 호주의 은행인 ANZ라는 은행에서 인출한다라는 허위 보도를 이제 냈다 그러고요. 또 2015년도에는 또 이집트의 앵커가요, 그 비디오 장면을 가지고 마치 시리아에 그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시리아 정부군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요. 이 비디오 게임은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짜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고, 또 2016년도에는 뭐 미국의 대선 중에 굉장히 많이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됐죠. 또 영국이 유럽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 브렉시트가 있죠. 이제 거기서도 또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고, 필리핀 대선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2016년과 17년 사이에는 그 미국의 그 대선을 앞두고요, 마케도니아의 소도시인 그 벨레스라는 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이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아마 1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다 친 트럼프를 이제 그 옹호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어린 10대들은요, 한 곳당 선거가 마지막 3달 동안에는 16,000달러의 수입을 거뒀답니다. 즉 한 곳당 그러면 석 달만 계산하면은 한 5만 달러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100개니까는 5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입을 거둬들였는데, 그런데 이 수입원은 역시 광고겠죠. 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요, 이제 광고를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가 많은데 이것도 전부 다 일종의 수익을 위한 게 훨씬 더 많다. 즉 이제 정치적인 이용보다는. 그래서 2016년에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발표도 했고, 2016년도에는 콜롬비아 해커가요, 그 남미의 여러 나라의 그 선거에 이제 소위 이 여론조사를 이제, 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뭐 선거 캠프에 있는 자료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가짜 뉴스를 또 생산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폭로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다 그러고, 또 2016년에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은 그 이스라엘이 핵 공격을 할 것이다, 파키스탄에, 그 보도가 허위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진짜로 믿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으로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이제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2016년도에 그 도널드 트럼프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짜 뉴스, 즉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국의 지도자들이요, 자기들 비난할 때마다 전부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기화처럼 사용해 먹고, 또 2017년도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실제로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이제 개입한 걸 확인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그 근거로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보면은 그 정치 콘텐츠를 유포하는 그러한 계정들이요, 다 러시아 쪽에 있더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2017년도에는 영국, 필리핀, 또 호주 의회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조사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또 2017년도에는 케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2017년도에 프랑스와 독일 총선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독일 의회에서는 그 이러한 그 SNS 회사들에 대해서 5만 달러의 법안을 이제 가짜 뉴스를 잘 거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 법안을 부과하는 거를 이제 부과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했다 그러고, 2017년도에는 카타르의 언론사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킹당한 자료를 보니까 조작된 뉴스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2018년도에는 가짜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도 뭐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뭐 한국의 경우도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그렇게 많은데 이 뉴스에 대한 대응하겠다라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결국에는 또 한편에서 보면 이 뭔가 사회를 억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그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해 버림으로요, 진짜 뉴스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사회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조금은 구별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해안이 좀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오늘은 아드님문 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역사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리 포세티하고 앨리스 매튜즈가 이제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제 가짜 뉴스의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궤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